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과 합의하에 배심원 7명을 선정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 교수가 27일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펼칩니다. 뉴욕시경이 훔친 물건을 파는 난민 불법 노점상을 급습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오에비뉴에 62층 오피스 건물 건설을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 이틀째인 어제 검찰과 트럼프 양측의 합의하에 전체 배심원의 3분의 1 정도인 7명이 선정됐습니다. 어제 맨해튼 지방법원 이틀째 재판에서 배심원 12명과 후보 배심원 6명 등 모두 18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검찰과 트럼프 양측 합의하에 일단 7명을 선정했습니다. 1차로 선정된 7명은 남성 4명과 여성 3명이며 아일랜드 출신의 세일즈맨, 안병동 전문 간호사, 손주 2명을 둔 푸에르토리코 출신 정보기술 컨설턴트, 뉴욕 할림의 중학교 교사인 젊은 흑인 여성, 변호사 2명, 디즈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입니다. 트럼프 측은 민주당 성향의 도시여서 배심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예비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 파악을 위해 이들의 과거 SNS 기록까지 모조리 뒤지면서 조금이라도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부터 계속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재판에 매여 뉴욕시에서 떠나지 못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등 경제 정책을 부각시키며 유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중소도시 스크랜턴을 방문. 나는 마라라고의 눈이 아닌 스크랜턴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본다며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나눈다는 낙수식 경제는 실패했고 트럼프가 그 실패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인구 7만 5천 명의 소도시로 바이든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이며 어제 자신의 옛집 앞에서 대대적인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가 학교 선생님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자신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경제 성과를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법인 세율 등을 대폭 낮춤으로써 기업들과 부유층을 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들은 중산층의 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고향에서도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유세 때 일부 지지자들은 "4 more years, 우리는 조를 사랑한다" 등을 외쳤지만 인공청소자 조는 꺼져라 등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윤찬의 스승으로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유명한 피아니스트 손민수 교수의 독주회가 오는 27일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10년 만에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손민수 교수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젠켈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독주회는 1984년 설립돼 한국 젊은 음악인들의 뉴욕 데뷔를 도와온 한국음악재단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손 교수는 본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뉴욕 관객들을 만나는 만큼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듣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단지 제가 찾아낸 세계 속으로 리스트가 선물처럼 남겨준 거죠. 후세들에게. 듣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아무것도 제한되지 않고 그냥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거 없이 오픈 마인드로 들어주시면 저는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손 교수는 이번 카네기홀 공연에서 리스트곡으로만 꾸며지는 리스트의 6개 위안곡과 피아노 곡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곡으로 꼽히는 12개 초절개교 연습곡 등 전곡을 선보입니다. 특히 초절개교 연습곡은 스승 셔먼 교수의 평생에 걸친 레퍼토리로 40대와 70대 때 2차례 전곡 연주에 도전했던 곡으로 이번 뉴욕 카네기홀 공연은 스승을 생각하며 스승에 바치는 헌정음악회로 열릴 예정입니다. 작년에 작곡하신 제 선생님께서 이 곡을 연주를 오랫동안 평생에 걸쳐서 많이 하셨고, 제가 아무래도 그 옆에서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꼭 해보고 싶은 레퍼토어이기도 했고, 그리고 공부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또 저만의 세계를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계속 좀 탐험하는 자세로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손 교수는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으로 세계 음악계 스타 피아니스트로 부상한 이뮨찬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손 교수는 섬세함과 통찰력이 공존하는 음악성과 정밀하고 강렬한 기교를 겸비한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보스턴 명문음대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 교수로 재직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훔친 물건을 거리에 진열해 판매하는 난민들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시경은 15일 현장을 급습하고 대규모 압수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월요일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의 불법 노점상을 급습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압수수색을 통해 옷과 보석, 전동공구 등 다양한 제품을 압수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훔친 물건들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러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이라며 훔친 물건들을 거리에서 판매하는 불법 노점상 문제는 난민 위기의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소셜미디어 X에 공개한 이번 급습을 통해 압수한 물품의 사진은 커다란 사무실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급습이 이루어진 잭슨하이츠 해당 지역은 불법 노점상 외에도 매춘 등에 따른 지속적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1월 뉴욕시경은 루즈벨트 애비뉴를 따라 여러 매춘업소를 폐쇄했습니다. 시기록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해당 구역의 불법 사업체에 대한 311 민원이 24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압수수색 작전을 옹호하면서도 경찰이 사라지는 즉시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뉴요커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맨해튼 파크 애비뉴의 62층 높이의 오피스타워 건설을 추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한층 더 화려하게 장식할 62층 높이의 오피스타워를 350 파크 애비뉴에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18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공간을 포함할 계획이며 이 공간의 대부분은 시타델 증권회사가 사용할 것이 예정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오피스타워 건축을 통해 뉴요커들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맨해튼 미드타운을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의 요충지가 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평가들은 도시의 수많은 사무실들이 이미 반은 비어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1억 스퀘어피트에 가까운 사무실 공간을 공실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파크 애비뉴 오피스타워는 이르면 내년에 뉴욕시 공개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미국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미 학생 클리어링 센터가 발표한 대학 학위 취득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는 194만 1000여 명이며 이는 전년도 200만 명보다 3%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학사학위 취득자는 지난 2015-2016학년도 학사학위 취득자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학위 과정 이수자는 67만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3.9% 증가, 2년 연속 늘었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학위보다도
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강의 등을 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시안들의 학사학위 취득 역시 지난해 14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6% 줄었으며 이는 전체 감소폭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시안의 비학위 이수 역시 전년보다 6.7%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아시안의 미국 유학 기피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외 뉴욕주 학사학위 취득자는 전년보다 5.6%, 뉴저지주는 3.6%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해 은행 사기와 돈 세탁 등을 저지른 전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전 북한 외교관인 리명호를 미국의 경제 제재 위반, 은행 사기, 국제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기소 사실을 공개했지만 이보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16일 연방 대배심을 통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리명호가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달러화 불법 송금을 통해 태국에서 중국 대련을 거쳐 북한에 금지 물품을 운송하도록 주도하는 등 미국의 경제제재법 위반 혐의 1건, 은행 사기 공모 1건, 국제 돈 세탁 혐의 18건 등 모두 20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명호는 지난 2015년 2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경제 및 상무 담당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프론트 컴퍼니를 활용, 북한과 무관한 것처럼 위장해 각종 사치품 등을 매입,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법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2016년 3월 15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의거해 발효된 것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북한의 달러화 송금 등을 금지한 법입니다.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국적자가 미국 법원에 기소된 것은 지난 2021년 3월 문명 처리 후 두 번째입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북한 국적자인 문명철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2021년 3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압송, 사상 최초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세웠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20일 판결 당일까지의 구금으로 형량을 대신한다는 판결과 함께 추방명령을 받았고 그 뒤 북한으로 추방될 경우 극심한 탄압이 예상됨에 따라 본인의 희망을 존중해 중국으로 조용히 추방됐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관련 특허 건수는 세계 1위이지만 지난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플 등이 없었으며 인재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는 지난 15일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서 한국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0.26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위인 룩셈부르크 8.73건보다 많으며 3위인 미국 4.23건, 4위인 일본 2.53건보다는 2배에서 4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단 하나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돼 특허를 소프트웨어로 연결시키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은 미국이 109개를 개발해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중국이 20개, 영국이 8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4개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모델 중 주목할 모델로 선정된 108개 중에서는 미국이 61개, 중국이 15개, 프랑스가 8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링크드인에 등록된 만 명당 AI 인재 이동 지표는 한국이 마이너스 0.3으로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고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레이트, 미국으로 인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쥐 소변 접촉으로 감염되는 렙토스피라균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해 올해 1분기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가 달러화를 제치고 거래량 1위의 통화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의회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 회계연도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2,370억 달러로 잠정 합의,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난민센터 60일 이상 수용금지 정책에 따라 난민 자녀 1000여 명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키세나 파크에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의 질주로 인해 묘목 300여 그루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7시 반쯤 뉴저지주 리치필드에서 15세 여고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암투병 중 사망한 오제이 심슨이 지난 1994년 6월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경찰에 피해 도주할 때 탔던 포도의 흰색 브론코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은 조지아주 아틀란타 공항이며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등은 10위권에 속하지 못한 반면 한국의 인천공항은 화물운송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약한 바람이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학교가 오는 5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2회 미동북부 어린이 동요대회에 참가할 1학년에서 8학년 한국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4월 20일까지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뉴욕 총영사상과 장학금 등이 수여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을 알리는 이번 동요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